자,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의 성질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보고 있죠. 우리가 전하가 서로 다른 것끼리는 흡인하게 되고요. 같은 것끼리는 밀어내게 되죠. 이걸 우리가 알면서도 또 막상 문제를 풀게 되면은 이것도 이 답을 잘못 체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저도 사실 영상을 한 1000개 정도 막 풀다 보면은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좀 다 답을 잘못 체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빨리 읽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문제일수록 정신을 더 딱딱하게 반듯하게 이제 차리고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겁니다. 같은 종류의 전화끼리는 흡인하고요. 그렇죠? 다른 종류의 전화끼리는 반발한다. 이게 잘못된 거죠. 설명 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이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충전된 대전체를 대지에 연결, 땅에 연결하면 대전체는 어떻게 되겠는가? 대전체는 어머니의 품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접지라고 하게 되는데 왜 그럼 땅을 기준점 0전위로 만들게 되느냐? 땅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충전된 대전체, 충전이 되었다고 하면 땅에 되게 되면 방전되게 됩니다. 정전 흡입력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정전 흡입력이라고 하는 것 식은 이렇게 됩니다. F는 2분의 1 엡실론 2의 제곱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된다.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된다. 다음에서 P점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비오사바르의 법칙을 옳게 나타낸 것을 골라라 라고 하게 되면 이거 사이제타 꼭 기억하시고요. 4파이 아래 제곱 기억을 하시죠. 1번입니다. 비유전율 2.5 유전체 내부의 전속 밀도가 2 곱하기 10-6승 쿨롱 퍼 제곱미터 되는 점의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죠. 자, 지금 전속 물어보면 전속 밀도라고 합니다. 전속 밀도는 D예요. 전속 밀도 D는 엡실론 2가 됩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전기장의 세기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다시 전기장의 세기는 2거든요. 전기장의 세기 2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엡실론 D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 엡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의 유전율에다가 곱하기 비유전율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엡실론 제로 그 다음에 엡실론 S가 되고 분의 D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엡실론 제로는 8.85 곱하기 10-12승 그리고 비유전율은 여기서 나타낸 것과 같이 2.5 그리고 D 전속 밀도는 2 곱하기 10의 6승이니까 계산하게 되면 이게 답이겠네요. 9 곱하기 10의 4승 답은 2번. 전기장의 세기는 단위가 볼트 퍼 메타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서 한번 정전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든가 정전계. 정전계는 정전기가 모여있는 그 모양 그런 형성된 계, 운동장 이런 것도 우리가 정전계라고 하겠죠. 전개 에너지가 최소로 되는 전하 분포의 전개를 의미하게 된다. 가장 안정적인 상태. 대전체 도체의 표면 전하 밀도는 도체 표면의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는가? 전하는 예를 들어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있게 되면은 이때 뾰족한 부분으로 전하는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곡률 반지름이 커질수록 전하 밀도는 더 작아지게 되는 거죠.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그러니까 꺾어지는 부분이 예민할수록 첨예할수록 더 커지게 되니까 반지름이 크면 작아진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같이 박검전기의 원판 위에 금속 철망을 씌우고 양의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알루미늄 박은 움직이지 않는데 그 작용은 금속 철망의 어떤 현상인가? 금속 철망이고 알루미늄 박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금속 철망이 맞기 때문에 정전기를 맞기 때문에 차폐하기 때문에 어떤 거? 강자성체로 이걸 우리가 정전차폐라고 하게 되죠. 어떤 물질이 가능하게 되는가? 그럼 뭐야? 강자성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뭐예요? 156번도 역시 156번은 정전차폐가 아니죠.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죠. 대전되는 거죠. 양 되면은 여기가 되고 이쪽이 양돼서 앞에 박검전기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전유도라고 하게 되죠. 자기차폐와 가장 관계가 깊은 거 뭘로 가능합니까? 강자성체. 강자성체 네 글자. 제가 강의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강자성체 네 글자 니, 코, 철, 망, 니켈, 코발트, 철, 망간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다음 물질 중에서 비유전율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이든가? 비유전율, 물, 증류수. 진공 중에서 비유전율의 값은 진, 공, 공기, 비유전율 모두 다 뭐예요? 1이죠. 다음 중 비유전율이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고르라고 하게 되면은 자, 운모, 염화비닐, 산화티탄, 종이, 산화티탄. 쿨롱의 법칙에서 두 개의 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두 정전력의 크기는 쿨롱의 법칙 한번 써볼까요? F는 어떻게 됩니까?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 곱하기 그냥 진공 중일 때 가자. 진공 중일 때 9 곱하기 10의 9승 그 다음에 R 제곱분의 쿨롱의 법칙이니 정전하에서니까 Q1, Q2 이렇게 하죠.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인데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4번이죠. 다음 설명에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앙페르, 렌츠, 페르데이 양자극의 세기의 곱에 비례하고 잠깐의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제곱에 뭐죠? 반비례한다. 다음 4번. 두 개의 자극사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는가? 잠깐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된다. 계속 이해해요. 쿨롱의 법칙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Q1 쿨롱과 Q2 쿨롱의 전하가 진공 중에서 M1, M2 거리에 있을 때 작용하는 정전기력 쿨롱의 법칙 9 곱하기 10의 9승 3번 4-10의 -5승 쿨롱과 6 곱하기 10의 -5승 쿨롱의 두 전하가 자유공간에 있을 때 2m의 거리 있을 때 여기서 집어넣게 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집어넣게 되면은 4 곱하기 10의 -5승 Q1에 넣고요. 6 곱하기 10의 -5승 Q2에 넣고요. 그 다음에 거리는 2m니까 이게 제곱하게 되면 5.4N. 그리고 자 지금 두 개가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아니잖아요. 두 개 다 양이잖아요. 플러스고 플러스니까 서로 어떻게 밀어내는 힘, 반발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반발력 5.4. 116번 비유전율 9인 유전체 중에 1cm의 거리를 두고 10의 1 마이크로 쿨롱과 2 마이크로 쿨롱 두 점전하가 있을 때 서로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봅니다. 이게 9 곱하기 10의 9승을요 비유전율 9로 나눠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F는 4파이 입실론 이게 진공의 유전율에다가 비유전율을 곱한 것 분의 1 만약에 비유전율을 물어보지 않는다면 그냥 진공 상태라고 하게 되면 입실론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R 제곱분의 자 여기서 Q1 그리고 Q2 자 계산하게 되면은 4파이 입실론 하면은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죠 여기 곱하기 비유전율이 9 자 분의 1 곱하기 자 거리가 1cm라고 해요. 1cm는 얼마입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의 제곱이죠. 분의 1 마이크로 쿨롱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계산할 수 있죠. 20 진공 중에서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과 10의 마이너스 7승 쿨롱의 두 개의 점전하가 50cm의 거리에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그냥 쿨롱의 법칙 계산하면 풀 수 있겠죠. 공기 중에 두 점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5N이었다. 두 전하 간의 유전체를 넣었더니 힘이 2N으로 되었다면 유전체의 비유전율은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공기 중에 두 점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5N이었대요. 두 전하 간의 유전체를 넣었더니 힘이 2N으로 되었대요. 그럼 힘이 비유전율이 클수록 힘은 약해지는 거거든요. 나누잖아요. 그렇죠? 비유전율로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5인데 얼마를 넣었더니 그게 2로 되었느냐 이걸 물어보게 되는 거죠. 얼마? 2.5짜리를 넣은 거죠. 5 나누기 2.5 한 거죠. 119번 진공에서 20 마이크로 쿨롱과 마이너스 3.2 마이크로 쿨롱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지금 이쪽은 플러스인데 이쪽은 마이너스죠. 어떤 힘이 작용하겠습니까? 서로 다르니까 서로 만나려는 흡입력이 작용하겠죠. 답은 그래서 2 아니면 4번이에요. 자, 이때 1.2m 간격으로 놓일 때 작용하는 힘을 계산해라 라고 하면은 진공이라고 했으니까 진공은 자 진공 혹은 공기 들어가면은 그냥 9 곱하기 10의 9승 들어가는 겁니다. 자 거리는 1.2m 1.2의 제곱분의 Q1 Q2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자 계산합니다. 계산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 4번 전하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전하는 일단 가장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죠. 같은 종류 전하끼리는 흡인하고 같은 종류 전하끼리는 흡인하고 이상하죠. 같은 종류 전하끼리는 어떻게 된다? 반발하게 된다. 등전이면은 전기력선과 어떤 관계가 있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등전이면은 그러니까 자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하나 있게 되면은 이쪽 전위가 같은 것끼리는 직각으로 교차하게 됩니다.
직각으로 교차한다. 혹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직교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직교한다. 등 전이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죠. 전기력 등전을 평행하게 진행한다. 잘못됐죠. 전하를 갖고 등전에 따라 이동하면은 일이 생긴다. 다른 전위의 등전이면 서로 교차한다. 그렇죠? 점전하가 만드는 전기의 등전이면 동심구면이다. 그냥 동심구면이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주먹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주먹 있을 때 점전하, 이 주먹을 점전하 플러스 하나의 전하라고 보게 되고 전개는 어떻게 돼요? 이 주변에 이렇게 또 이거보다 더 큰 공처럼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등전이면. 그러면은 조금 작은 거는 뭐 이렇게 배구공만 하게 될 거고 조금 더 큰 거 농구공만 하게 될 거죠. 등전이면 이렇게 구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겁니다. 유전율의 단위는 유전율 내유전자는 뭐다? FM이다. 투자율은요, 휴먼에 투자하자. 헨리 포메타. 유전율은 FM. 이 쿨롱의 전기량이 두 점을 이동하여 이 12줄에 1을 했을 때 두 점 간의 전이차는 우리가 한 일은요, VQ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한 일이 얼마예요? 12줄이었는데, 전기량이 V가 얼마이고 Q 2였으니까 V는 얼마? 6. 답은 1번. 전장의 세기에 대한 식으로서 옳은 것은 세기 있는 볼트 퍼 메타. 1m당 작용하는 전위의 크기를 우리가 볼트 퍼 메타라고 합니다. 전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전된 무한정 원통의 내부 전기장은 0이다. 대전된 구의 내부 전기장은 0이다. 평행이다. 수직이다. 대전 도체 내부의 전위는 어떻게 된가? 내부의 전위는 표면과 항상 같다. 표면 동일하다. 3번. 전기력선의 성질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전기력선은 플러스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로 가게 되죠? 1번이 잘못됐죠. 음전화에서 출발해서 잘못됐죠. 양전화에서 출발해서가 이제 맞게 되는 거죠. 전기력선의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전기력선의 방향은 그 점의 전기의 방향과 일치하게 된다. 전기력선은 부전에서 시작해서 정전화에서 그친다. 부전에서 시작해서 정전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잘못됐죠, 이거. 그쵸? 양전화에서 정전화에서 시작해서 부전화로 끝나게 되죠. 전기력선의 성질로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전기력선 그 자체는 표급선 대응이 없다는 도체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죠. 전기력선은 도체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액체류가 파이프 등의 내부에서 유동할 때 액체와 관벽 사이에 정전기가 발생하는 성격은 우리가 유동에 의한 대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 이렇게 파이프가 있게 되는데 이때 액체가 막 지나가게 돼서 이때 정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 유동에 의한 대전입니다. 대전, 전기가 만들어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방리대전, 우리가 물건을 뛸 때, 우리가 저기 택배 같은 거 포장되어 있는데 비닐 같은 거 막 벗길 때 정전기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방리대전이라고 하죠. 제가 머리카락을 책받침으로 피웠어요. 마찰대전이라고 하죠. 유동대전. 그 다음에 뭐 어떤 스프레이건 같은 데서 막 뭐가 뿜어져 나오는데 이때가 대전되게 되면 이건 우리가 분출대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중 전위를 나타내는 단위가 아닌 것은, 자, 전위 1볼트라고 하게 되는데 1Nm per 쿨롱, 1줄 per 쿨롱 다 똑같아요. 다 같아요. 근데 1볼트 per m는 전개의 세기가 되는 겁니다. 볼트 per m. 도면같이 공기 중에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의 전하에서 2m 떨어진 점 P와 1m 떨어진 점 Q와의 전 위차는 어떻게? 여러분 이거 쿨롱의 법칙과 헷갈리면 안 돼요. 쿨롱의 법칙 F는 두 점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R 제곱분의 뭐 Q1, Q2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근데 전 위는요. 전 위는 9 곱하기 10에 구승한 다음에 거리가 R 분의 Q1, Q2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이 단위는 뒤에 보시게 되면 볼트예요. 볼트. 단위가 달라요. 계산하게 되면은 지금 P점의 전위, 여기 P점의 전위는 2 곱하기 10 마이너스 8승 쿨롱에서부터 2m 떨어지니까 그냥 분모 그대로 넣었죠. 제곱 안 했죠. 여기가 90볼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m 되는 점에서는요. 여기서는 180볼트. 가까이 있으니까 당연히 전위가 더 크게 되죠. 둘 차이는 얼마? 90볼트가 만들어지게 된다. 184번.
도매가치 공기 중에서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길이가 4m, 2m로 이제 바뀌게 됐죠. 4m, 2m 되는 지점 여기서가 45V가 되고요. 여기서는 90V가 얼마? 역시 45V 차이를 나타낸다. 자, 그림에서 B점의 전위가 100V이고 B점의 전위가 여기가 100V이고 자, C점의 전위가 60V이다. C점의 전위가 60V이다. 이때 A, B 사이에 저항 3옴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체 전류가 3옴에서 얼마가 분배되느냐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자, 이 사이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전체 전류를 알아보죠. 전체 전류는 이 둘 사이의 전위가 40V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저항은 5옴과 3옴이죠. I는 R분의 V. R 값이 8옴이고 전압이 40V예요.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5A라고 하는 걸 수 있죠. 여기 5A 흐르게 되는 거예요. 5A가 3옴과 4옴일 때 서로 다른 거. 5 곱하기 I1은 전체 전류 곱하기 3 플러스 4분의 남의 거 4. 그럼 5 곱하기 7분의 4. 이거 얼마입니까? 계산하면은 5, 4, 20. 한 3, 2.86 이 정도 되나요? 2번 2.86? 다음 2.86이네요. 이거는 몇 가지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거죠. 전기력선 밀도를 이용해서 주로 대칭 정전계의 세기를 구하여 이용되는 법칙은 가우스의 법칙, 가우스의 정리. 전기력선이 몇 가닥이냐? 유전물 입실론 유전체 내에 있는 전하 Q 쿨롱에서 나오는 전기력선 수는 얼마입니까? 우리가 입실론 분의 Q 이렇게 계산하죠. 만약에 이게 진공, 공기일 때는 여기에 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107번에 입실론. 진공 중에서 놓인 Q 쿨롱의 전하에서 진공 중에 놓인이라고 했어요. 그쵸? 진공 중에 놓인. 이때는 입실론 제로분의 Q. 3번. 진공 중에서 폐구면을 통해서 나가는 전력선의 총수는 그 내부적인 점전에 대해서 몇 배가 되는가? 입실론 제로분의 예. 유전체 중에 전기의 세기를 2의 유전율을 입실론이라고 하면은 전기의 변에는 두 개를 서로 곱한 거. 입실론이 전속 밀도죠, 이게. 진공 중에서 어떤 대전체의 전속이 Q였다. 이 대전체의 비유전율 2.2 유전체 속에 넣었을 때 전속은 어떻게 되는가? 전속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원래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거는 1쿨롱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전속은 그냥 1쿨롱에서 몇 가닥, 한 가닥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전속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Q쿨롱에서는 Q개의 전기력선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반지름 A미터인 도체구에 전하 Q쿨롱을 주었을 때 구 중심에서 R미터 떨어진 구 밖에 한 점의 전속 밀도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여러분 기억만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전자기학, 여러분들 기사에 가서 전자기학 배우실 때 여러분 이 지금 문제가 우리가 한 1300개, 1326문제 정도 돼요. 이거 풀면은 나중에 기사 갈 때 정말 도움되세요. 이 문제 다 풀게 되면요, 여러분 산업기사, 그 다음에 전기기사 공부할 때 너무너무 쉽게 돼요.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 되게 어렵고 이거 무슨 이게 기능사에도 나와, 이거 기능사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능사는 이 정도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기능사 끝난 다음에 또 바로 기사하시고 이렇게 공부할 때 여기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기초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비유전율 2.5래요. 전속밀도가 2 곱하기 10-6승. 전기장의 세기 2는 전속밀도 D는 아까 입실론 D였죠. 한 번 더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똑같이 계산하면 우리가 9 곱하기 10의 4승 풀 수 있겠죠. 다음. 자, 1 마이크로 페럿의 콘덴서에 100V 전압을 가할 때 충전되는 전하량. 자, Q는 하나만 가지고 넘어갑니다. CV 전기량 곱하기 전압. 전기량 얼마? 정전 용량이죠. 정전 용량. 전기량이죠. 정전 용량.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전압 100V. 그럼 1 곱하기 10 마이너스 4승 되겠죠. 정전 용량 1 피코. 피코는 10 마이너스 12승. 마이크로는 10 마이너스 6승. 밀리는 10 마이너스 3승. 나노 10 마이너스 9승. 자, V는 200V, C1은 10 마이크로페럿, C2는 5 마이크로페럿인 두 개의 콘덴서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다. 자, 병렬 접속해 볼게요. 여기에 C1, 여기에 C2. 자, 병렬로 접속되어 있다. 10 마이크로페럿. 자, 이쪽은 5 마이크로페럿. C1에 축적되는 거는 양쪽의 전압이 200이니까 200 곱하기 이거 정전 용량 계산하면 되겠네요. 2000 마이크로쿨롱. 2000 마이크로쿨롱. 마이크로가 10-6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2 미리쿨롱이라고 해도 똑같은 겁니다.
어떤 도체에 10V의 전위를 주었을 때 1쿨롱의 전하가 축적되었다면 이 도체의 정전 용량. 자, 전압 V 나왔죠. 그 다음에 1쿨롱 Q 값 나왔죠. 정전 C 나왔죠. Q는 CV. 그러면은 지금 정전 용량 C는 어떻게 돼요? V분의 Q 계산할 수 있죠. V 값이 얼마? 지금 10. Q가 얼마? 1. 그럼 0.1 되겠네요. 197번의 답은 0.1. 2 마이크로페럿과 3 마이크로페럿의 직렬 회로에서 자 여기 직렬 회로 2 마이크로페럿 그 다음에 3 마이크로페럿 직렬 회로에서 3 마이크로페럿의 양단에 60V 전압이 가해졌다면 여기 60V 전압이 가해졌대요. 이 회로의 전체 전기량은 얼마냐? 전체 전기량은 직렬일 때 똑같아. 63 얼마요? 180이죠.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몇 볼트 가해지는 거예요? 여기는 90이 가해지는 거죠. 내압 1000V 정전 용량 1 마이크로페럿, 내압 750V 정전 2 마이크로페럿, 내압 500V 정전 직렬로 접속하고 자, 직렬로 접속했대요. 콘덴서 하나, 둘, 세 개. 여기는 1000V 1 마이크로페럿. 그 다음에 750V 2 마이크로페럿. 그 다음에 500V 5 마이크로페럿. 자, 그래서 이제 양쪽에서 전압을 준 거예요. 서서히 높이는 거예요. 서서히 높이게 되면은 어떤 놈이 가장 먼저 파괴되느냐, 이렇게. 용량이 전기량이 가장 작은 거죠. Q 값은, Q는 CV. 두 개를 곱했을 때, 여기는 1000, 여기 하게 되면 1500, 여기는 2500이죠. 제일 작은 거. 이거죠? 이게 가장 먼저 파괴되겠네요. 1 마이크로페럿짜리. 전기용량 CI와 내압 CMAX가 다른 콘덴서를 여러 개 직렬로 연결하고 그 직렬로 양단위 직렬함을 인가할 때 가장 먼저 절연이 파괴되는 콘덴서는 가장 작은 거, Q값이 가장 작은 거, 충전 용량이 가장 작은 거 계산할 수 있죠. 구도체 50 마이크로 쿨롱의 전하가 있다. 이때의 전위가 10V이면 도체의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자, Q는 CV. 이거, 이 식이 딱 계산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쵸? 어떤 식을 도대체 써야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여러분, 50 마이크로 쿨롱.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0 마이크로, Q 값이잖아요. 그쵸? 전위가 10V V잖아요. 도체의 정전 용량 C 값 물어보는 거죠. Q, V, C. 이거 가지고 쓸 수 있는 식은 하나밖에 없죠. 정전 용량 C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V분의 Q가 되겠죠. V 값이 얼마? 10,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하면은 5 마이크로페럿. 0.02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에 12 마이크로 쿨롱의 전하를 공급하게 되면 몇 볼트의 전이차를 나타내게 되는가? 역시 똑같은 문제예요. 숫자만 조금 다른 거예요. 같은 문제라고 우리가 봅니다. 자, 10의 마이너스 2승 페럿의 콘덴서에 100V 전압을 갈 때 충전되는 전하 Q는 CV. 두 개 이제 곱하면 되죠. 1. 일정 전압을 가하고 있는 평행판 전극의 급한 간격을 3분의 1로 줄이면 전장의 세기는 급한 간격이 줄어들게 되면은 급한 간격이 줄어들수록 양쪽에 있는 전하가 뭉치려고 하는 힘이 더 세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증가하게 돼. 3배가 더 증가하게 된다. 정연 용량의 단위를 나타낸 것으로 틀린 것은 주로 이제 3의 배수로 가게 되는 거죠. 나노는 아니죠. 10 나노페럿은 나노라고 하는 건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9승을 얘기하는 거죠. 평행판 콘덴서에서 전극판 사이의 거리를 2분의 1로 줄이면 콘덴서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콘덴서 극판의 정전 용량 C는 엡실론 D분의 이거 뭐 D로 해도 되고 L분의 A 혹은 엡실론 여기를 식처럼 D분의 S. 이게 A나 S는 극판의 면적이고요. 그 다음에 L이나 D는 극판의 간격입니다. 유전율에는 비례하고 간격에는 반비례, 면적에는 비례하게 되는 거죠. 즉 2분의 1로 줄였으니까 극판을 줄였으니까 여기는 2배가 더 증가하겠네요. 그렇죠? 2배로 증가하게 된다. 정전 용량, 극판의 넓이, 극판의 길이, 정전 용량 C, 극판의 넓이 A, 극판의 길이 넓이, 극판의 길이. 이거 두 개 다 넓이나 길이나 A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유전율의 관계에서 콘덴서의 정용에 대한 극판의 길이. 길이라기보다는 간격으로 해야 조금 더 좋겠는데. 이거는 이제 공단위 문제를 조금 잘못 낸 거죠. 이런 것들은. 그쵸? 극판의 간격에 비례하게 된다. 길이가 아니라 간격.
면적이 S제곱미터, 극판의 사이 거리가 D, 평형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간격이 밑에 D로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답은 208번에 2번. 면적이 S이고 극판 거리가 D, 그 다음에 평형판 콘덴서의 비유전율이 입실론 S 유전체를 채울 때 정전 용량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역시 간격이 D 나오게 되고 입실론 S, 답 3번이죠. 공기 콘덴서의 극판 사이 유전율이 5인 유전체를 넣었을 때 동일 전이차에 대한 극판의 전하량은 어떻게 되는가? 비유전율이 5, 그러면 5배 어떻게 됩니까? 5배 더 커지게 되죠, 그렇죠? 비유전율에 비례하게 되잖아요. 극판의 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극판 사이의 간격이 1mm, 극판 사이의 매질이 비유전율이 5인 평형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약 몇 피코페럿이 되겠는가? 지금 정전 용량 C는 입실론 0, 입실론 S, 그 다음에 극판의 간격 D분의 S, 면적 S 이렇게 계산하죠. 입실론 0는 진공의 유전율이죠. 진공의 유전율이니까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다음에 입실론 S는 비유전율, 아까 여기 5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 다음에 간격, 어떻게 됩니까? 극판의 간격은 1mm,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분의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그쵸? 가로세로가 원래 미터 기준인데, 그러면은 답 220피코입니다. 평형판 콘덴서의 두 극판 면적을 3배로 하고 간격을 반으로 줄이면 정전 용량은 처음에 몇 배가 되는가? 면적은 3배로 했대요. 간격은 반으로 줄였대요. 2분의 1로 줄였대요. 그러면은 총 합쳐서 6배. C는 5마이크로페럿인 평형판 콘덴서에 5V의 전압을 걸어줄 때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는가? Q는 CV, 축적되는 에너지 Q는 W는 2분의 1의 CV의 제곱. C값이 5마이크로페럿, 2분의 1 곱하기 10의 2분의 1 곱하기 C값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V가 5의 제곱. 자, 이렇게 이제 풀 수가 있죠. 답은 뭐 나옵니까, 이거? 시간 한번 볼까요? 6.25. 1kV로 충전된 어떤 콘덴서의 정전 에너지가 1 줄일 때 콘덴서의 크기는, 자, 계속 똑같은 식이죠. 콘덴서의 충전된 에너지는 2분의 1, W는 2분의 1의 CV의 제곱. 축적되는 에너지. 지금 여기서는 콘덴서의 크기를 물어봤죠. 콘덴서의 크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W는 1이라고 했고요. 그쵸? 2분의 1의 그 다음에 콘덴서의 값 C 그리고 V 1kg 1000의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얼마일까요? 1000의 제곱 얼마여야 여기 1이 될까요? 2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쵸? 답 1번. 괜히 여기처럼 해설처럼 왔다 갔다 이항시키다가 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215번. 5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를 1000V로 충전하면 축적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는가? 역시 그냥 2분의 1 CV제곱으로 쉽게 우리가 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축적되는 에너지 계산해보게 되면 얼마입니까? 2.5 나오겠네요. 5마이크로페럿인 평형판 콘덴서에 5V인 전압을 걸어줄 때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얼마큼이 되겠는가? 역시 그냥 그대로 편하게 풀어줄 수 있죠. 콘덴서에 V볼트의 전압을 가해서 Q콜롱의 전압을 충전할 때 저장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 여러분 좀 틀릴 수 있어요. 2분의 1이 원래 식은 뭐냐면요. 원래 QV예요. 근데 Q가 CV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2분의 1의 CV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QV도 맞고 2분의 1 CV 제곱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2분의 1 QV의 제곱이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2분의 1 그냥 QV가 맞게 되는 겁니다. CV 제곱이 없을 때는. 자, 10마이크로페럿 콘덴서에 10마이크로페럿 C값이죠. 45줄의 에너지를 저장했다 W죠. 충전 전압 V는 얼마큼이 되는가? W는 2분의 1의 CV의 제곱이다. W가 45가 나왔다. 그러면은 2분의 1의 C값의 V 2분의 1의 10의 마이너스 6승의 V의 제곱인데 이 V가 얼마냐? 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요거는 1, 2, 3, 4 하나씩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3000 2번 나왔을 때가 답이 될 겁니다. 200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를
C값 충전하는데 9줄에 1이 필요했다. W 충전 전압 V는 얼마큼이 되는가? 9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아까 10의 6승이 아니죠. 10 곱하기 10의 6승이네요. 그쵸? 그리고 V의 제곱. 그러면 어떤 게 들어가야지 맞을까요? 어떤 게 들어가야지? 충전 전압. 여기다가 1, 2, 3, 4 하나씩 다 넣으세요. 답은 300이 나올 겁니다. 220번. 정유량 C 마이크로패러 콘덴서에 충전된 전하가 Q는 루트 2 Q 사인 오메가 T와 같이 변화하도록 하였다면 이때 콘덴서에 흘러가는 전력 값은 어떻게 되는가? 자, 콘덴서에 있게 되는데 콘덴서에서 충전됐더니 루트 2 Q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됐다고 해요. 충전됐다는 건 뭘까요? 이렇게 쌓여 있다는 거잖아요. 충전되면요 우리가 적분하게 됩니다. 그럼 원래는 얼마였냐? 이렇게 가려면요 다시 미분해야 돼요. 사인 미분하게 되면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냥 여러분들 기억만 해주세요. 사인 미분하면은 코사인이 돼서 답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2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비교적 조금 문제들이 계산한 문제들이 뒤에 조금 있었는데 우리가 사실 마지막 고비가 한 번 있죠. 전기 이론에서는 우리가 임피던스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위상 문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RLC 회로 해석에서 조금 한 번 고비가 있는데 이 고비만 우리가 넘기자고 하시죠. 그러면 기기 설비까지는 좀 편해지니까 여러분 마지막 이 다음 시간에 한 번 고비까지만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